트럭 몰고 예초기 메고 다니는 집안이 무슨 사돈이에요?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울려 퍼진 모욕적인 말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를 향해 내뱉은 치욕스러운 한마디였죠. 작업복 차림으로 온 사돈을 보며 코웃음을 치고 예촉이 냄새가 난다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농부라고 조롱한 그 남자의 진짜 정체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화신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간을 하루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오후 3시 반 경기도 양평군의 드넓은 농장에서 김영호가 예초기를 멈췄습니다. 윙윙 거리던 소음이 멈추자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밭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제 괜찮겠네. 영우가 땀을 닦으며 혼자 말을 했어요. 화신그룹 산하농장 관리는 그가 직접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영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손목 시계를 보니 4시입니다. 달소연의 상견례가 6시였거든요. 서울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아이고, 늦겠다. 급하게 예초기를 틀어 뒤에 실었어요. 호미와 삽도 함께 넣었습니다. 진을 기묻은 작업복을 털었지만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았어요. 틀어 운전석에 앉아 핸드폰으로 을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출발해요. 옷은 어떡하실 거예요? 갈아입고 와요. 박정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없어요. 호텔을 도착해서 정리하죠. 아이고, 어떻게 하나?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괜찮아요. 진심을 보여주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영우가 아내를 달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으로는 걱정됐습니다. 엔진을 켜자 디젤 소리가 거칠게 울렸어요. 농업용 트럭이라 소음이 꽤 컸습니다. 고속도로 잡아들면서 속도를 올렸어요. 조수석에 놓인 예초기가 덜컹 걸었습니다. 뒷좌석에는 농기구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어요. 완전히 농부의 차량이었죠. 딸 결혼 상견례. 이 모양이네. 영우가 100m로 자신을 봤어요. 얼굴에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물티슈로 닦아봤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멈춰 세차장을 찾았어요. 트럭을 대충 물로 씻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용 트럭 특유의 투박함은 감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 현장 일을 너무 직접 하시니까 수연이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다른 그룹 회장들은 골프나 치고 회의실에만 앉아 있는데 영호는 달랐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교통체증이 시작됐어요. 차들 사이에서 트럭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저런 트럭이 왜 강남에 있지? 옆차 운전자가 고개를 겨울거렸어요. 영호는 신경 쓰지 않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더 루미엘의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발레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고급 호텔 앞에 농업용 트럭이 나타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실례지만 이 차량을 여기에 주차하시는 건가요? 젊은 발레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상견례 때문에 왔어요. 영우가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직원은 트럭 안에 예초기와 농기구들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아, 네, 키를 맡겨드릴까요? 부탁해요. 영우가 키를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키를 받았습니다. 호텔 정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함에 눈이 부셨어요. 크리스털이 샹들리에가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영호의 작업복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왜 저런 저림으로 여기에 왔지? 공사 관련 일인가? 아니면 배달 온 건가? 영호는 신경 쓰지 않고
약속 장소를 찾았어요. 멀리서 수연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요. 딸이 반갑게 불렀어요. 옆에는 정자가 우아한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영우가 가족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정자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여보, 옷이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농장 일이 늦어져서 수연이 어머니를 말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해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때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명품 핸드백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신랑 어머니 윤미숙이었어요. 혹시 신부 어머니시나요? 미숙이 정자를 보며 물었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예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어머니 박정자예요. 정자가 정중하게 인사샀어요. 한복이 단정해 보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신랑 어머니 윤미숙이에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영우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저분이 신부 아버지시고요. 네, 맞습니다. 정자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영우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손을 내밀었지만 미숙은 잠깐 망설이더니 가볍게 악수했어요. 마치 더러운 걸 만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시큰둥한 대답이었어요. 흙 냄새가 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농장 일이 늦어져서 바로 왔어요. 양해해 주세요. 영우가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미숙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농장이요? 직접 농사를 지으시나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요즘 시대의 농사라니 시대차 고적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농장 관리도 그중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미숙이 코끝을 찡그렸어요. 분위기가 급속히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금시계를 차고 있었고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신랑 아버지 최성도였어요. 여보 벌써 오셨어요? 성도가 아내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영우를 보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 사도 너른이시군요. 성도가 영우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네, 최성도 씨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우가 악수를 청했어요. 성도가 마지막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농장 일 때문에 이런 차림으로 와서 죄송해요. 농장이 성도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직접 현장을 봐야 마음이 일어여서요. 요즘에도 그런 일을 직접 하시는군요. 성도의 말투에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연회장으로 안내받으며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영호의 작업파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호는 작업파 소리가 너무 크게 날까봐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호텔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하지만 영호의 차림새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자 눈부신 화려함이 펼쳐졌어요. 크리스털이 상들리에 여러 개가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은빛 초대와 크리스털이 잔들이 테이블을 장식했어요. 둥근 테이블에는 하얀 레이스 식겁보가 깔려 있었어요. 은으로 된 접시와 포크, 나이프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붉은 장미 꽃꽂이가 향긋한 냄새를 풍겼어요. 신랑 측 가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최민석은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옆에 앉은 아버지 성도는 롤렉스 금시기를 찬 손목을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있었어요. 과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서 오세요. 사돌 너른 성도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하지만 영우의 차림새를 자세히 보자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영우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성도와 악수할 때 거친 손과 부드러운 손이 되조됐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성도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민석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 아버지께서 오시길 기다렸어요. 고맙구나. 수연이가 항상 민석 씨 얘기를 해서 궁금했어. 영우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아버지의 차림새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대조가 더욱 선명해졌어요. 신랑 측은 모두 완벽하게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는데 영우만 작업복 차림이었거든요. 이 와인은 프랑스 보리도 지역 특산품이에요. 성도가 비싼 와인병을 들어보였어요. 라벨에 프랑스어가 금방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혼 예정인 두 사람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한 병에 100만 원 정도 하죠. 자랑스러운 어조였어요. 영우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와인을 좋아하세요? 민석이 영우에게 물었어요. 테스트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술은 별로 안 마셨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성도와 민석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평소에는 뭐하고 지내세요? 민석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시선이 영호의 작업복을 훑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농장도 관리하고 다른 사업도 해요. 농장 관리라니 직접 농기계를 다루시나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내 현장을 직접 봐야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해요. 아, 그렇군요. 민석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더 그럴듯한 직업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곡식과 채소를 기르는 일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성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이 필요한가 싶네요. 농업은 이미 기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직접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생각 아닌가요? 성도의 말에 정자가 얼굴을 붉혔어요. 너무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민석이는 화신그룹에서 일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도가 화제를 바꾸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잘 모르겠네. 영호의 솔직한 대답에 성도는 더욱 우주했습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에요. 건설, 유통, 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하죠. 성도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그 회사 전무거든요. 성도가 명함을 꺼냈어요. 고급 용지의 금방으로 인쇄된 명함이었습니다. 이문이시군요. 영우가 명함을 받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별다른 감흥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화신그룹 전물면 웬만한 중견기업 사장보다 권한이 커요. 민석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군요. 영우의 담담한 반응에 성도 가족은 당황했어요. 더 놀라거나 감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가문은 화신그룹과 함께 성장해온 역사가 있어요. 미숙이 거만하게 말했어요.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자랑스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석이도 입사 후 승진이 빨라서 벌써 과장이 됐어요.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영우가 민석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큰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성도 가족이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회사 같은 건 안 하세요? 미숙이 다시 물었어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글쎄요, 농장일이 주업이라서요. 아, 그러시군요. 미숙의 목소리에 실망이 역력했어요.
영우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지만 상대방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특히 손톱 사이에 낀 획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자는 말없이 물만 마셨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연은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불편했어요. 아버지가 오해받는 모습이 속상했습니다. 아버지, 더 드세요. 수연이 영우에게 음식을 권했어요. 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영우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성도 가족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특히 영우의 거친 손과 흙 묻은 손톱을 보며 못마땅했습니다. 요즘 상견례는 보통 어떤 곳에서 하나요? 정자가 대화를 시도했어요. 저희는 항상 이런 고급 호텔에서 해요. 격식을 차려해야 하니까요. 미숙이 우쭐하게 답했어요. 은근히 수준을 과시하는 말투였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긴장감이 더욱 커졌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만난 듯한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성도가 고급 와인을 계속 마시더니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도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술 기운이 돌면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같은 중요한 자리에는 그래도 격식을 차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고급 호텔에 그런 차림으로 오시면 좀 그렇잖아요. 성도가 영우의 작업복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노골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급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우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성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촉이 냄새가 풀풀 나네요. 성도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이런 고급 글에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예요. 빈정되는 목소리였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헬끝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킥키고 웃으며 가세했어요. 정말 그래요. 여기 분위기랑 너무 안 어울려요. 여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정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성도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와인잔을 들어 마시더니 테이블에 탁 소리 나게 놓았습니다. 우리 화신그룹 사이가 될지 반은 최소한 체면은 차려야 하지 않겠어요. 더욱 거친 말이 나왔어요. 영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너무 심해요. 민석이 살짝 말렸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버지 말에 동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성도가 목소리를 더욱 높였어요. 트럭 몰고 다니는 사돈이라니 우리 민석이 인생에 흠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선을 넘은 말이었어요. 연회장에 다른 손님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민석이 주변을 의식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즐기고 있는 듯했습니다. 뭘 낮춰요? 당연한 말하는 건데 성도가 더욱 흥분했어요. 수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수연아, 괜찮다. 영우가 딸을 말렸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성도가 고함을 쳤어요. 트럭 몰고 예측이 메고 다니는 집안이 무슨 사돈이에요.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수근거렸어요. 저분들 뭔 일이야? 상견례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너무 시끄럽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정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못 견디겠어요. 민석이 손부채질을 하며 말했어요. 과장된 몸짓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진짜 사돈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모욕적인 말이 계속됐어요. 정자는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습니다. 사돈 어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는 거 아니에요? 영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나쳐요? 농부가 무슨 체면이 있다고 지나치다고 해요? 성도가 비우셨어요. 완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녹맞짓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대화 장소는 가려야죠. 민석이 아버지 편에 섰어요. 수연을 쳐다보며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정말 그만해요. 수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에도 버릇이 없네요. 어른한테 함부로 소리를 질러요? 민석이 혀를 찾았어요. 수연을 노려보는 시선이 독했습니다. 애 교육도 제대로 안 시켰나 봐요. 성도가 한마디 더 못했어요. 선을 완전히 넘어선 모독이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네요. 성도가 중얼거렸어요. 자신들이 피해자잔 양 행동했습니다. 영호는 조용히 냅킨을 정리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라 온 힘을 다하고 있었어요.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네요. 미숙의 마지막 한마디가 결정타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정한 듯한 결연한 눈빛이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민석의 목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민석아, 무슨 말이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집안과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냉정하고 단호한 선언이었어요. 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수연 씨,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해요. 민석이 팔짱을 까며 말했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가 수연이 비틀거렸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힐 뻔했습니다. 제대로 된 집안과 결혼해야 제 미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민석이 계산적으로 말했어요. 사랑보다 이익을 택한 거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결혼하자고 먼저 말한 것도 넣었어.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어요. 현실을 봐야죠. 차가운 말이었어요. 감정보다 계산이 우선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영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꼭 참고 있었습니다. 뭐래요? 당연한 결정 아니에요? 민석이 어깨를 으스켰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농부 딸과 우리 아들이 어떻게 결혼해요? 성도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술잔을 들어 마시더니 테이블에 거칠게 놓았습니다. 너희들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뭘 너무해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민석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전혀 죄책감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격에 맞는 며느리를 찾아야겠어요. 거만함이 그게 다른 말이었어요. 수연아 일어나자 영우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괜찮다.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영우가 딸을 일으켜 세웠어요. 정자도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어서 가세요. 여기 분위기만 망치고 있잖아요. 성도가 손사래를 쳤어요. 비틀거리며 일어나 쫓아내는 듯한
몸짓을 했습니다. 민서가 정말 후회할 거야. 수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목소리에 서로 운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후회는 무슨 잘된 일이죠. 민석이 차갑게 답했어요. 돌아서는 수연을 보며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정신없는 집안이네요. 미숙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았어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영호가 성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눈빛에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번뜩였어요. 후회 우리가 뭘 후회해요? 민석이 킥키고 썼어요. 비웃음으로 가득한 소리였습니다. 농부 따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포도주를 마시며 조롱했어요. 완전히 영우를 우습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영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는 뭔가 섬뜩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협박이에요? 농부가 우리한테 협박을 해요? 농마나 지으면서 살아요. 우리 수준에 끼어들려고 하지 말고 민서까지 가세해서 모욕했어요. 신부 측 가족은 조용히 연회장을 나섰어요. 뒷모습이 쓸쓸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연은 울음을 참으며 걸었어요. 성도와 미숙은 고급 와인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어요. 정말 잘 됐어요. 저런 집안과 인연 안 맺어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러게요. 민석이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었죠. 앞으로는 제대로 된 집안딸로 며느리를 구해야겠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메아리 쳐요. 승리감에 도취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이미 파멸의 카운트다 원이 시작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호텔 로비에서 영호는 발레 직원에게 찾기를 받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느라 힘들어했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수연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고개를 억눌까 딸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려 했었습니다. 저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라. 진짜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았잖아. 트럭에 오른 가족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 엔진 소리와 도로의 소음만이 정말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였습니다. 새벽 5시 화신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에 고급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벤츠, BMW, 어디 렉서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임원들의 위세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건물 외벽에 로고가 아침 회사를 받아 반짝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의 위험이 느껴졌어요. 성도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어젯밤 상견례 생각에 기분이 무척 좋았거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 임원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어. 벽에는 회사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임원 전용 구역답게 고급스러웠어요. 과장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비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성도의 기분 좋은 표정을 보며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성도가 싱글벙글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원두 커피를 내려 마시며 경제신문을 펼쳤어요. 화신그룹 관련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아, 과장님, 임원회의 긴급 소집 공지가 나왔어요. 비서가 서리를 들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긴급 소집 정기 회의도 아닌데 성도가 서리를 받아봤어요. 공식회의 공지서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전 임원 참석이래요. 그런데 그런 대모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신다고 해요. 비서의 말을 성도가 깜짝 놀랐어요. 회장이 직접 회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회장님이 직접 무슨 일이지? 이상했어요. 평소 김영우 회장은 중요한 결정만 전달받고 직접 나서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다른 임원들도 옹성거리고 있었어요. 모두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상무님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성도가 동료에게 물었어요. 전혀 모르겠어. 갑자기 전 임원 소집이라니. 회장님이 직접 나오신다는데 큰 발표라도 있나 봐요.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관련일까요? 임원들의 추측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민석도 본사에 출근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를 찾아 임원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인 것 같아요. 글쎄다 새로운 사업 계획이나 인사 발표 정도 아닐까. 성도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여유롭게 말했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기분이 좋으시네. 당연하지. 민석이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성도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젯밤 농부 집안을 내쫓은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 집안과 인연 맺으면 우리 가문의 손상이야. 부자가 서로 만족스러워하며 웃었어. 시간이 흘러 오전 9시 50분이 됐어요. 임원들이 회의실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정비서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딱딱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회의실로 들어가 주세요. 정비서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의 친근함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비서님, 오늘 안건이 뭔가요? 성도가 친근하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평소 정비서와 친하게 지냈거든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정비서가 차갑게 답했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딱딱해요? 무슨 일 있어? 성도가 다시 물었어요. 조금 의아했습니다. 회의 준비가 바빠서요. 정비서가 다시 답했어요. 하지만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대형 타원형 테이블에 고급 가죽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어요. 성도는 평소 자린 회장석 바로 옆 전무석에 앉았습니다. 회사 서열 2위의 자리였어. 다른 임원들도 직급에 따라 자리를 잡았어요. 창무, 이사, 부장순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니 특별한 일이겠네요. 옆자리 김상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마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 관련 발표일 거예요. 성도가 자신있게 말했어. 임원 중에서도 고위직이라 여유로웠습니다. 민석은 뒤쪽 직원 구역에 앉았어요.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 했습니다. 정비서가 시계를 자주 확인하며 문 쪽을 바라봤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비서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든 임원이 문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성도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어젯밤의 승리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농부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는 전혀 몰랐어요. 몇 분 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오전 10시 전 각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임원이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들어온 사람은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예촉이 냄새가 난다며 조롱당했던, 트럭을 몰고 다니는 농부라고 비웃음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짙은 네이비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있었습니다. 가죽 구두는 거울처럼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머리도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면도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분위기였어요. 어제의 소심한 농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걸어오는 모습에서 자연스러운 위엄이 느껴졌어요. 성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입이 벌어진 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앉아 계세요. 김영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분하지만 권위가 느껴지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모든 임원이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일주일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성도만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듯한 표정이었어요. 최 전무님, 영우가 성도를 직접 찾아봤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네, 성도가 부들부들 떨며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어서서 인사하지 않으시나요? 정비서가 조용히 말했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도에게도 냉랭한 태도였습니다. 성도가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어요. 멱자리 상무가 부축해서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회 회장님,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영우가 회장석에 천천히 앉았어요. 가죽 의자가 살짝 삐걱거렸습니다. 시선이 휘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모든 임원이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어요. 긴장감이 크게 단했습니다. 평소 보던 오는 회장님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뒤쪽에 앉은 민석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제 신부 아버지를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맺혔어요. 어제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최 전무님, 영우가 성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민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성도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뭘 죄송해 하시는 거고? 제가 어제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다인가요? 영어가 차근차근 물었어요. 다른 임원들이 상황을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도가 계속 사주했어요. 하지만 영어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무게감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트럭 물고 예치기 메고 다니는 집안이 무슨 사돈이냐고 하셨죠. 어제의 모욕적인 말을 그대로 되짚 퍼었어요. 성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그때는 제가 정말 몰라서 술을 마시면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죠. 영어가 차갑게 말했어요. 다른 임원들이 성도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경멸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그렇게 못 오겠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농부가 무슨 체면이 있느냐고도 하셨고요. 예측이 냄새가 난다고 하시더군요. 영어가 어제의 모욕을 하나하나 되풀이했어요. 성도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런 집안과는 격이 다르다고도 하셨죠. 정비서가 회의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사회 안건 서류였습니다. 성도는 더욱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회장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성도가 거의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어는 묵묵히 서류를 정리했어요.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웠어요. 회의실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임원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영어가 엄숙하게 선언했어요. 정비서가 준비된 서류를 임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성도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첫 번째 안건을 보자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제1호 안건 임원 해임 최성도 전무,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최성도 전무의 해임 건입니다. 정비서가 차분하고 명확하게 읽었어요. 회의실이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해임 사유는 회사 의신 실축 품위 손상, 그리고 인격 모독입니다. 구체적인 사유까지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어요. 성도는 의자에서 일어서림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간신히 말을 짜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어가 조용히 반문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인격은 별개 문제죠. 영호의 답변에 성도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안건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영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토의할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토의할 분 있으십니까? 정비서가 물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영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이모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어요. 주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정비서가 차분히 기록했어요. 성도가 탁자 위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정비서가 계속 진행했어요. 최민석 과장, 대기 발령 처분 안건입니다. 민석이 뒤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직접적인 잘못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이지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를 닮으셨군요. 영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민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부터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버지 편에서 저의 가족을 모욕하지 않으셨나요? 영호의 말에 민석이 할 말을 잃었어요. 어제 자신도 같은 말을 했다는 걸 기억했거든요. 이 안건도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또 다시 모든 손이 올라갔어요. 민석도 함께 몰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회의가 끝나자 소문이 번개처럼 퍼졌어요.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님 사돈을 모독하다가 잘났대요. 정말요? 최 전무가 상견례에서 농부라고 비우셨다더라고요. 턱 회장님이 농부 차림으로 다니셨다고요? 현장 점검 때문이래요. 직원들의 수근거림이 복도 곳곳에서 들렸어요. 성도는 전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25년간 쌓은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았어요. 골프 트로피, 표창장, 가족 사진까지 손이 떨려 제대로 정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민석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파리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완전히 끝났어. 성도가 힘없이 말했어요. 30년 직장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다른 회사라도 알아봐야겠어요. 누가 받아주겠어. 소문이 벌머없게 전체에 퍼졌을 텐데 성도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제기가 얼마나 좁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화신그룹 전무 회장, 모독으로 즉시 해임 상견례서 농부라고 비하 하루 만에 몰락.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 연예어 보도됐어요. 성도의 얼굴 사진까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본 미숙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서 잔이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전화를 걸어봤지만 성도는 받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좁게 나누고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동네 부인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최 전무 부인 신문에 나오던데요. 남편분이 회장님한테 큰 신뢰를 했다면서요? 어머나, 정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미숙은 창피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자랑하던 명품 옷들을 모두 옷장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골프 모임 부인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제됐어. 혹시 로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미숙은 평소 친하던 다른 이몬 부인에게 전화했어요. 아, 그게 요즘 남편이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차가운 거절이었어요. 그동안 자랑하던 인맥들이 모두 허상이었던 거죠. 성도는 집에서 소주만 마셨어요. 하루에 두세 병씩 비웠습니다. 한때 화신그룹 전문으로 덩덩거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버지 술 좀 그만 마시세요. 민석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인생이 끝났는데 뭘 어쩌라고. 30년 직장 생활이 하루 만에 날아갔어. 성도가 술잔을 들이켰어요. 완전히 잡혀 자기 상태였습니다. 저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너도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랐어. 화신 그룹에서 나온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 민석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업계 분위기도 냉랭했어. 화신그룹 회장을 건드린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최전무 그 사람 완전히 끝났지. 회장님을 그렇게 못 오겠으면 당연한 결과야. 앞으로 업계에서 발을 치기 힘들 거야. 재기 인사들의 평가는 냉정했어요. 성도 부자는 완전히 매장당한 상황이 됐습니다. 제 취업은 꿈도 볼 수 없었어요. 이력서를 내도 서류 전형에서 바로 탈락했습니다. 화신그룹에서 해임된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였어요. 권력, 명예, 인맥, 미래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어제 농부라고 비우셨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영호는 회사 대대적인 개편을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겉모습이나 출勤보다 실력과 인품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주시니까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비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직원들 반응은 어때요? 매우 좋습니다. 공정하게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회사도 발전하죠. 영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 한 명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신입사원들 교육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인성 교육을 강화했어요. 잘했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 됨이 더 중요하니까 영호의 경영 철학이 회사 전반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직원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영호는 일찍 퇴근했어. 오늘은 딸과 오랜만에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수연이 많이 상처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수연이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며칠 전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딸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영호가 넥타이를 풀며 웃었어요. 딸의 미소가 반가웠습니다. 거실에서 정자가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구수한 향이 집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했어. 영우가 아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수연아 이리 와 앉아. 영우가 딸을 불렀어요. 수연이 아버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여전히 자책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고개를 들어 영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그게 내 잘못이야. 오히려 잘된 일이지. 잘된 일이. 수연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 선택은 전혀 틀리지 않았어. 진짜 사람이 누군지 미리 알게 됐잖아. 영호의 말에 수연이 조금씩 얼굴을 들었어요.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됨에 있어. 내가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아버지,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돈이나 지위보다 진정한 사람을 보려고 했으니까. 영호의 진심을 입말해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항상 현장에서 직접 뒤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고맙. 아버지와 딸이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평범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 농장 가봐야. 요즘 바빠서 현장을 제대로 못 봤어. 영호가 말했어요.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현장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아버지 일하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정말 그럼 함께 가자. 저도 갈래요. 정자도 끼어들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영호는 다시 작업복을 꺼내 입었어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차림이었습니다. 트럭 열쇠를 들고 나왔어요. 아버지 정말 자연스러워 보여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장 입은 아버지도 멋있지만 작업복 입은 아버지가 가장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이지. 현장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해. 영호가 웃으며 트럭 문을 열었어요. 가족 모두 트럭에 올랐습니다. 농장으로 가는 길은 상쾌했어요. 이른 아침 공기가 맑았습니다. 멀리 산들이 푸르게 보였고 들판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여보, 기분이 정말 좋아 보여요. 정자가 말했어요. 가족과 함께니까 더 좋지. 영호가 운전대를 잡고 대답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네요. 네, 소개합니다. 제 아내와 딸이에요. 안녕하세요. 정자와 수연이 정중히 인사했어. 직원들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요. 영호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예초기를 들고 잔디를 다듬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현장을 직접 챙겼어요. 수연과 정자도 간단한 일을 도왔어요. 함께 땀을 이며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와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요. 한 직원이 말했어요. 함께 일하는 게 당연하죠. 저도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워요. 영호의 겸손한 답변에 직원들이 웃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회사 회장님들은 이런데 안 오시던데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저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져봐야 마음이 놓아요. 그래서 저희가 회장님을 더 존경해요. 직원들의 진심을 입말해 영호가 뿌듯해했어. 한편 성도는 여전히 집에서 술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재치 없이 돈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업계에서 완전히 외면당한 상태였거든요. 미숙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동안 모아둔 명품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어요. 자랑하던 보석들도 당분간에 맞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석은 이곳저곳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범범이 거절당했어요. 화신그룹에서 해임된 소문이 업계 전체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반면 영호의 이야기는 점점 미담으로 퍼져나갔어. 현장을 중시하는 겸손한 경영자로 업계에 알려졌습니다. 화신그룹 회장 진정한 현장 경영의 본보기, 겸손함으로 직원들 마음 사로잡아 언론에서 잇따라 칭찬 기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영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묵묵히 일할 뿐이었어요. 업계에서도 영호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졌어요. 외모나 차림새가 아니라 진정한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게 된 거였습니다. 화신그룹이 꾸준히 성장하는 이유를 알겠.
회장이 직접 현장을 챙기니까 직원들 사기도 높고 저런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이지. 경영계의 평가도 달라졌어요. 해가 저물었어요. 영호와 가족이 하루 일을 마치고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오늘 정말 보람찬 하루였네요. 수연이 말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한 시간이 듣기 벗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어요. 정자도 밝게 웃었어요. 여보도 수고했어. 수연이도 영호가 가족을 바라보며 고마워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며 영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할 생각이었어요. 그게 바로 영호의 진짜 모습이었거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뛰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 말이에요. 거실에서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영호에게는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아버지 앞으로도 현장 일 계속하실 거예요? 수연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그게 내일이니까 저도 가끔 도와러 갈게요. 고맙다. 함께하면 더 의미 있을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들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영호는 내일도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영호의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 계속됐어요.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직원들과 소통하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도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말이에요. 한편 성도 가족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모욕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죠. 영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교훈이 됐어요. 진정한 인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함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야기로 오래도록 기억될 거였습니다.